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 사는 곳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하늘도 보이고 앞집도 보이고 구름도 약간 떠 있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날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값이 없다. 무한한 값이거나 혹은 값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그리고 그 끝 무렵에 터져 나온 뭐 막말 논란 이제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속보를 전하다가 또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청자들 걱정케 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토요일 아침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힌 것처럼 그건 미국 의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당을 이제 지목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그 바이든이라고 된 부분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그 지향점이 같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제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정말 싸늘한 팩트를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팩트를 떠나는 순간 우리들이 얘기는 허망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령 이게 정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어느 쪽이냐. 근데 저도 여러 번 들어봤고 또 그걸 들어본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희미하다, 불분명하다. 난 모르겠는걸?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께 직접 여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그건 날리면이었다 라고 하니 우리는 그 말씀을 기본적인 팩트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팩트는 신성한 것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처녀뱃사공이라는 노래 아주 빅히트를 친 노래죠.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그러면은 그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군인과 놀아보니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성석재라는 소설가가 나중에 사석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랫동안 그걸 꿈인가 놀아보니 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비슷해요. 군인가 놀아보니 꿈인가 놀아보니 그렇죠? 그 에피소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꿈인가 놀아봤거나 뭐 군인가 놀아보니 이거나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대통령이 했다는 박진 외무장관하고 나오면서 했다는 그 말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지금 와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탓을 한다면 김은혜 홍보수석 탓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김태효 그 안보실 제1차장 탓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을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두는 전략을 택해야지 그거를 이것 아니면 저것 스로 그 갈래를 잡아버리는 순간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자초해서 빠지는 결과가 됐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토요일이고 다음 주에도 이 문제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은혜 홍보수석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거지자마자 대응을 하든지 아예 그냥 입 닫고 있든지
그런데 무려 10시간, 12시간이 지나서 한국 시간으로 자정 무렵에 나왔다는 반응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맨이었다니. 이제 그래서 더 혼선은 빚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이건 한국 국회다.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그렇잖아도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속담을 빌린다면 울던 아기 뺨 때리는 격으로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 하고 있던 차에 그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뭐 7대 중요 법안인가, 그래서 뭐 노란 봉투법이다, 그 다음에 기본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그래서 재정에 관한 것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형태로 7가지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법안에 뭔가 동력이 좀 실리기를 바라고 있던 차에 이 일이 뻥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집에 혼자 가서 웃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도 웃고 있고 두 이씨가 웃고 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방치를 했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런던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이제 앞서서 뭐 조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늦어진 것이, 뭐 그것도 이제 뭐 꼬투리만 잡히면 일부 언론은 그걸 이제 잘근잘근 씹으려고 하고 있는데 딱 그것도 꼬투리가 잡힌 셈이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뭐 기시다 일본 총리를 30분밖에 못 만났더니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해서 만났다느니, 뭐 매달리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느니,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누가 초침 시계로 초까지 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48초를 만났다느니,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을 탓을 할 수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 문제에 정통한 그 분들은 한결같이 김태효 잘못이라고 딱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왕 대통령실 안에 청와대도 그렇고 자기 공치사를 앞세우고 싶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의 귀를 제일 먼저 붙잡고 기자들의 귀를 제일 먼저 붙잡고 이러이러하게 이번에 대통령이 나가시면 어찌어찌 할 것이다 라는 걸 앞질러서 그냥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 하는 얘기 따로 있고 바이든 대통령 일정 따로 있고 뭐 나이가 많아서 뭐 너무나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조정이 됐다느니, 그리고 뭐 일본에서 이게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느니, 우리는 약식 간담이라고 했는데 약식 회담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의 그 이른바 핵심 참모들, 이자들이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쪽팔린다 어떻게 보면 애교 수준의 말은 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은 사실은 다른 외국 정상들 뭐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는 이것보다 더 훨씬 험한 말 많이 했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 쌍욕했다가 들통나가지고 곤욕 치른 외국 정상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구설에는 오르겠지만 결국 외교적인 영향이 있느냐? 일도 없지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몇몇 참모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 해프닝을 여야 간에, 그리고 어떤 언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방송, 이 TV 토론, 뭐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것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 시청률이 제일 좋잖아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동안에 그 런던에서부터 뉴욕 거쳐 캐나다 찍고 오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외교적인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국민들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조사는 뭐 5%포인트인가 떨어졌다면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나라든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리스크는 없습니다. 대통령 리스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리스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원수는 무결점이 돼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좌충우돌 한다. 대통령이 여기저기 가서 헛발질을 했다. 이런 것을 인정하거나 그것이 정말 공론화되면은,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국익에 해롭기 때문인 겁니다. 여야 쟁점을 떠나서 그것이야말로 국익에 해롭습니다. 앞선 정부, 그 앞에 정부,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참모,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들, 엘리트들 뽑아다 300여 명 거기다 갖다 놨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대통령을 무결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애드리브로 한 말이든 아니면 철저한 준비 끝에 한 말이든, 대통령이 일단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실천돼야 하고 그것은 옳은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300명이 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정리하는 이번 일의 그 총정리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 얼마나 멋집니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연대해야만 한다.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도 되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뭐 칼럼니스트들도 칼럼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방향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물꼬가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통령실 참모들 정말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가을 하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